안녕하세요. 강세일입니다.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태블로 A형 3번 실습 문제는 총 4개의 워크시트를 이용한 대시보드 구현이고요. 다만 여기서는 가이드가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개가 10점씩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가이드대로 필수 계산식을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워크시트는 2번부터 5번까지 총 4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먼저 3-1에 있는 10점 문제를 풀어볼게요. 화면을 문제 3-2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매개 변수와 계산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 사이드바 검색창 우측 맨 끝에 있는 아래 세모 옵션에서 매개 변수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은 할인 적용 여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은 불, 참인 경우는 할인가, 거짓인 경우는 정상가라고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필드 이름, 즉 할인율이라는 필드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lt AC 선택하고요. 이름은 할인율이라고 하겠습니다. 할인율은 숙박 일수 기준 플러스 할인 여부 기준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if문을 쓰는데 여기서는 계산된 필드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if 숙박 일수가 50일 이상인 경우는 20%이기 때문에 0.1을 소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전체 드래그해서 Ctrl C 한 다음에 두 번째 줄에 else if 이번엔 30일 이상 여기는 15%이기 때문에 0.15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드래그해서 Ctrl V 여기는 10일 이상이기 때문에 0.1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5일 이상 여기는 0.05 그리고 끝에 그 외는 0을 쓰고요. 그 다음에 end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지금 숙박 일수 기준이고요. 즉 숙박 일수 기준으로 할인율을 만들었고 이번엔 할인 여부 기준으로 할인율을 만들어서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필드를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더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if에 할인 여부가 yes라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경우 then 0.05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else 0 그리고 end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시고요. 이번엔 할인 금액 필드와 할인가 필드를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필드명을 할인 금액 객실 요금 필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할인율 필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이번엔 할인가 필드를 만들어 볼게요. Alt-AC 여기는 할인가 먼저 객실 요금 필드에서 할인 금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 선택하고요.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증 한번 해볼게요. 예약 아이디를 행선반에 그 다음에 객실 요금 그 다음에 할인가 그 다음에 할인 금액 그리고 와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약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882,900원에서 할인가인 794,610원 그래서 할인 금액이 88,290원 앞에 우리가 나왔던 대로 가이드대로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개의 값을 드래그해서 더하면 객실 요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툴바에 있는 시트 지우기 선택하고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할인 적용 여부라는 매개 변수를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매개 변수 표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할인가와 정상가가 있는데 이 값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정상가 할인가라는 필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lt AC 선택하고요. 여기는 필드명을 정상가
할인가라고 쓰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는 매개 변수인 할인 적용 여부를 넣어준 다음에 두 가지 값이 있었습니다. true와 false가 있었고요. when true인 경우는 then 할인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alse가 있었고요. 이 경우에는 객실요금 필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 end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가이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는 잘 쓰진 않고요. 이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친다면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맞는데 좀 더 실제로 탭을 쓸 때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가이드 좀 드릴게요. 전부 다 슬래시 넣어서 추석 처리하고요. 위에보다 더 간단하게는 케이스에 할인 적용 여부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when true인 경우는 then 할인가 그 다음에 when으로 지정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else 쓰시면 객실 요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보다 좀 더 간단하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다시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할인 적용 여부라는 이 매개 변수는 true와 false 형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if를 쓴 다음에 true, false를 지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시면 true가 됩니다. 그래서 then 여기는 할인가 그 외 나머지는 객실 요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처럼 true, false 형태는 if보다 더 권장드리는 방식이 if랑 비슷한 논리 함수인 if란 게 있고요. 여기서는 if에 할인 적용 여부에서 해당하는 경우는 true인 경우는 할인가 필드를 바라보면 되고 false인 경우, 즉 아닌 경우는 객실 요금 형태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로 해서 네 줄로 만들기보다 이렇게 한 줄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데 여기서는 정답에 대한 가이드가 케이스문을 쓰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예시로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매개 변수를 대시보드 상단에 배치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3-2번 문제에서는 범프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범프 차트를 만들기 위해 먼저 체크인 일자 필드에서 열선만을 올린 다음에 아래 세모 옵션에서 불연속형 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은 정상가 할인가 필드를 가지고 오는데 그대로 하지 말고 순위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상가 할인가 필드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이드는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퀵 테이블 계산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때 순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나누는 대상은 차원 필드인 지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점을 색상에 넣고요. 그 다음에 순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순위를 지정하기 위해 정상가 할인가에서 아래 세모 옵션에 퀵 테이블 계산에 있는 순위를 지정하고요. 대신 여기서는 각각의 월별로 1위부터 4위를 적용하기 위해 행선반에 있는 정상가 할인가 순위의 아래 세모 옵션 그리고 테이블 계산 편집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을 사용할 계산을 특정 차원에서 같은 월에서 지점이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인 월은 체크 해제하고 지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 순위는 우리가 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축을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축 편집해서 눈금을 반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서울, 2위가 제주,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세로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로축은 숫자는 왼쪽 세로축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세로축 제목은 할인 적용 여부 매개 변수, 즉 매개 변수에서 정상가를 선택하면 정상가라는 타이틀이, 그 다음에 할인가라는 매개 변수 값을 선택하면 할인가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현재 우리가 라인으로 전체적인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했는데, 하단에 있는 이미지처럼 범프 차트는 라인과 원마크를 이어서 이중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순위가 되어 있는 합계 정상가 할인가를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두 번째 마크는 원으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즉 라인과 원을 결합하기 위해 행선반에 있는 두 번째 정상가 할인가 순위에서 아래 셈 옵션에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이중축을 적용합니다. 대신 왼쪽 축은 우리가 반전을 시켜서 1위가 먼저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디폴트 값이 나와 있는데, 이 값을 동시에 맞춰주기 위해서 오른쪽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축 동기화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좀 더 넓히기 위해 색상 범례의 위치를 변경해 볼게요. 여기서는 숫자는 왼쪽 세로축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축은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머리끌 표시를 해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세로축의 제목은 매개 변수와 연결하면 되고요. 왼쪽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축 편집에서 축에 대한 제목을 매개 변수인 할인 적용 여부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매개 변수가 할인가면 할인가라고 나와 있고요. 정상가면 정상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설정은 라인과 원으로 우리가 각각 지정해서 설정했고요. 이번에는 레이블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원 마크에 지점을 레이블에 넣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앙에 가로, 세로, 가운데 설정하시면 됩니다. 레이블 마크에서 맞춤을 가로는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정렬하고요. 대신 가장 최근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표시하지 말고 맨 끝에 있는 이 4개만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레이블 지정할 마크를 가장 최근, 즉 맨 끝에 있는 10월 기준으로만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 제주, 경주, 부산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값을 바꿀 때마다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트 제목을 문제 3-2에서 정상가 순위인지 할인가 순위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워크시트 제목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괄호에서 순위를 넣어주겠습니다. 대신 순위 앞에는 삽입 버튼에서 매개 변수인 할인 적용 여부를 지정해주면 매개 변수가 정상가면 정상가 순위, 그 다음에 할인가면 할인가 순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문제 3-3에서 10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지점을 선택하면 그 지점 하위에 있는 객실 유형이 펼쳐지게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집합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액션은 집합과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세로축은 지점을 넣고요. 그 다음에 정상가 할인가를 열선반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지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점에 대한 집합 필드를 하나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만들기에서 집합을 선택하고요. 이때 임의로 우리가 서울 지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은 드래그해서 지점 앞에 넣어보면 선택되어 있는 값은 in, 나머지는 out으로 설정이 되고요. 즉 in인 경우에는
객실 유형에 대한 전체 리스트를 보고 아웃인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세모 표시를 넣어주겠습니다. 집합은 다시 제거하고요. 먼저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lt AC 선택한 다음에 객실 유형 선택이라고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쓰는데 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면 객실 유형, 아닌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을 넣어 보겠습니다. if 그 다음에 지점 집합에서 then 객실 유형을 넣고요. 그 다음에 else는 윈도우 PC 기준으로 미음의 한자키에 탭키 누르면 이렇게 세모 표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이제 객실 유형 선택을 지점 필드 오른쪽에 드래그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을 때 서울만 집합에 포함했기 때문에 서울은 객실 유형 전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점들은 이렇게 삼각형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점과 객실 유형 필드를 정성가, 할인가 기준으로 내림 차순수 정렬을 볼게요. 지점의 오른쪽에 있는 아래 셈 옵션에서 정렬 방식을 필드에 합계 정상가, 할인가 넣고요. 그 다음에 객실 유형도 똑같이 아래 셈 옵션에 필드에 합계 정상가, 할인가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지점에서 객실 유형들의 내림 차순 정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점 집합에 대한 값을 워크시트 내에서 동작으로 처리해 볼게요. 먼저 워크시트 메뉴에 동작에서 동작 추가에 집합값 변경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작의 이름은 유형별 상세 보기라고 하고요. 동작 실행 조건은 선택, 대상 집합은 호텔 예약 현황 데이터에서 지점 집합을 선택하겠습니다. 동작 실행 조건은 집합의 값 할당, 그 다음에 선택을 했다가 해제를 할 때는 집합에서 모든 값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선택하면 제주를 선택하면 제주에 대해서 객실 유형이 내림 차순, 부산 선택하면 부산 기준, 경주 선택하면 경주 기준, 다시 서울 선택하면 서울 기준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선택했다가 해당 내용을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3-3에 선택 전, 선택 후 이 부분이 반영되게끔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3-3까지 끝났습니다. 이번에 3-4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워터폴 차트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점별로 예약 채널별로 정상가 할인가에 대해서 퀵 테이블 계산에 있는 노계를 적용해서 워터폴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지점을 13번에 예약 채널을 13번에 넣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정상가 할인가를 행사만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퀵 테이블 계산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정렬부터 지정하겠습니다. 정렬은 지점 필드와 예약 채널 모두 정상가 할인가의 합계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렬하면 되고요. 지점에서 아래 셈 옵션에 정렬 선택, 여기는 필드에서 내림 차순 정렬하시면 정상가 할인가 기준으로 서울, 제주, 부산, 경주 순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 캡처되어 있는 화면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3-5에서 필터를 적용한 값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대신 나중에 완성시킨 다음에 이 부분은 한번 검증해 볼게요. 예약 채널도 아래 셈 옵션에 정렬에 필드에 내림 차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퀵 테이블 계산을 적용하고 그리고 와서 워터폴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하나씩 따로 보지 않고 같은 지점에서 누적해서 값을 보도록 설정하겠습니다.
행선반에 있는 정상가 할인가에서 아래 셈 옵션에 퀵 테이블 계산에 누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쭉 값을 쌓아서 올리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같은 지점 내에서만 누적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제주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퀵 테이블 계산을 편집해 주겠습니다. 행선반에 있는 정상가 할인가의 아래 셈 옵션에 테이블 계산 편집, 그 다음에 여기는 특정 차원에서 같은 지점 내 예약 채널까지 구분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점은 체크 해제하고요. 예약 채널로만 설정하시면 같은 지점에서만 누적해서 값을 쌓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점으로 넘어가면 처음부터 이 정상가 할인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상가 할인가 워터폴 필드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크기에 적용해 볼게요. 필드명은 정상가 할인가 워터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정상가 할인가 필드를 넣고요. 앞에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워터폴 차트를 만들 때 이렇게 숫자 값을 역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즉 하나씩 쌓는 게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구현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가 워터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크를 막대가 아니라 먼저 간트 차트로 변경합니다. 그리 와서 정상가 할인가 워터폴을 크기 마크에 넣어주면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넣었던 것처럼 각각의 간트에서 밑으로 값이 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씩 쌓아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색상은 정상가 할인가 필드의 합계에 따라서 색상에 넣고요. 대신 색상은 색상 편집에서 색상표를 갈색으로 지정한 다음에 5단계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은 정상가 할인가의 필드의 합계를 레이블에 넣고요. 대신 이 레이블은 숫자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밀리언 기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블 마크에 있는 정상가 할인가의 아래 셈 옵션에 서식에서 숫자는 숫자 사용자 지정에 소수 자릿수 1, 디스플레이 장치는 밀리언, 그리고 서식 메뉴 닫겠습니다. 지금은 영역이 좁아서 이렇게 세로 서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가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옆에다가 토탈 값을 넣어 볼게요. 즉 각각의 지점별 토탈 값을 배치하기 위해 분석 패널에서 총계를 소개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지점별 총 값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값이 실제로 여기 있는 이미지와 현재는 다릅니다. 이유는 3-5 캘린더 차트에 적용할 필터가 여기에도 적용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미지로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현재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3-5에서 해당 부분을 진행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를 데이터 패널로 변경하고요. 여기서는 캘린더 차트를 만들 건데 주차 필드를 만들어서 2022년 5월 기준으로 캘린더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크를 텍스트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텍스트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 필드를 만들기 전에 하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약 일자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열선반을 올려놓은 다음에 파란색 불연속형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연월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약 일자를 마우스 오른쪽 잡고 드래그해서 열선반에 그 다음에 요일 예약 일자 더블 클릭하고요. 다시 한번 예약 일자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그 다음에 요일 위에 있는 주 예약 일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예약 일자를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텍스트 마크 넣고요. 그 다음에 1 예약 일자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캘린더 차트고요.
그래서 각각의 연, 월 기준으로 1일부터 마지막 말일까지 하나씩 셀 안에 넣는 방식이 캘린더 차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2022년 2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주가 전체 1년으로 보면 6주고요. 근데 여기서는 주차란 필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각각의 월에서 첫 번째 주를 1주차로 만들기 위해서 이 주차 필드를 만들 겁니다. 즉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1주차가 되고요. 2주차, 3주차, 4주차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사용 함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주차라는 필드를 만들어 볼게요. Alt AC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는 주차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1년에 전체에 있는 주차를 만들기 위해 week를 넣고요. 그 다음에 예약 일자를 넣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022년 2월에 있는 여기 1주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월별로 첫 번째 주차를 뽑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쓰는 것이 바로 날짜 연속형 함수인 date trunk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날짜 부분은 month죠. 2022년 2월 기준으로 하니까 month를 넣어준 다음에 필드명은 예약일자. 네,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뺄 수가 없는 게 여기도 당연히 우리가 날짜를 만든 다음에 주차를 만들어 줘야지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반환하는 week라는 함수를 넣어준 다음에 괄호 닫기 넣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뒤에 보면 한글로 주차라고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1주차, 2주차, 3주차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차라는 텍스트를 넣기 위해 이 부분을 string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텍스트로 주차를 넣어줄게요. 자, 끝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 적용 버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이 주차를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행선반에 있는 주는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2022년 2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가 0주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 1주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있는 위크 뒤에다가 플러스 1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월별로 지금과 같이 첫 번째 주는 1주차, 마지막은 5주차 또는 4주차, 6주차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쭉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예약일자 필드를 2022년 5월 기준으로 필터를 적용할 건데 예약일자를 필터에 넣고요. 그 다음에 연도 월 더블클릭 없음 선택한 다음에 2022년 5월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5월 기준으로 1주차부터 마지막 주차까지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필터를 하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의 전체 값이 안 보이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두지 말고 이거를 필터를 꺼내 볼게요. 필터에 있는 연월에서 아래 셈 옵션에 필터 표시를 선택하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지정하는데 그 서식은 단일값 드롭다운입니다. 따라서 아래 셈 옵션에 단일값 드롭다운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전체 옵션이 있습니다. 전체 옵션을 선택을 하면 전체 연월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서는 니즈가 딱 한 달치에 대한 캘린더 차트만 표현하기 때문에 이 옵션을 없애기 위해 아래 셈 옵션에서 다섯 번째 있는 사용자 지정에 전체값 표시를 해제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씩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도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위로 보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로축은 요일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씩만 걸었기 때문에 열선반에 있는 연, 월을 제거할게요.
그 다음에 행성만 주차로 우리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 차트에 레이블을 설정하겠습니다. 레이블은 예약 일자 필드에 1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예약 건수를 드래그해서 텍스트 마크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방식은 텍스트 마크에서 맞춤은 가로는 가운데 정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데일리 기준으로 즉 1, 2, 3 다음에 1이란 텍스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예약 건수 뒤에 건이라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마크에 텍스트 옵션 1 예약 일자 뒤에는 한글로 1, 그 다음에 예약 건수 뒤에는 한글로 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값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제목에다가 예약 일자 필드를 추가하고 필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워크시트 제목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괄호로 지금 필터의 값을 여기다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삽입에서 예약 일자 연월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선택하시면 지금과 같이 이 필터 값에 따라서 여기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2022년 5월이 가이드니까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월 필터를 3-4에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의 아래 셈 옵션에서 워크시트 적용에 선택한 워크시트 선택하고요. 여기서는 3-4 문제를 확인 선택하시면 3-4에 필터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4에 가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 값이 여기 있는 값과 이제는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3 대시보드 상단에 이 필터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문제 3 대시보드로 가보면 앞에서 만들었던 문제 3-2, 3, 4, 5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는 이렇게 매개 변수와 필터의 값이 제목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상단에 매개 변수와 필터를 넣어 볼게요. 먼저 문제 3-2에서 아래 셈 옵션에 매개 변수인 할인 적용 여부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배치가 되고요. 이번엔 3-5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 셈 옵션에서 필터인 예약 일자의 연도월을 선택하겠습니다. 대신 이 필터의 모양은 아까는 워크시트에서 변경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셈 옵션에 사용자 지정에서 전체 값 표시는 해제하고요. 다시 아래 셈 옵션에 필터는 단일값 드롭다운 형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2년 5월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지금 문제 3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왼쪽에 쏠려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 적용 여부도 아래 셈 옵션에 가이드엔 없지만 너비 편집을 똑같이 여기 오른쪽과 대략 비슷하게 한번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이 여백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하기 전에 이 파일을 눌러서 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국가 기술 자격에 대한 실기 모의 문제는 태블러와 파워 BI 따로 있을 거고요. 태블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A형과 B형을 각각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유의사항과 문제 및 데이터를 하나씩 쭉 살펴보시고요. 웬만하면 가이드대로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가이드에 없는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나머지 유의사항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B형 문제도 각자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태블로 실기 A형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